생리를 자기가 뽑고 몸부림을 치고 막 자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자해를 하는 그 알집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장면을 모두 다 지켜보고 다들 소름 끼쳐 있죠. 귀신이 보여요. 네, 화경으로 귀신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차산 대만신 연암 정경화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귀신에 쫓기는 사람들을 네. 이제 상담하고 좀 그런 도와준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의 주제는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을 도운 에피소드. 제가 미스터리 서클 촬영하던 때였어요. 이제 살해자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 영상에도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 김정식 씨라고 하는 남자분이셨는데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느껴하면서 잠에서 깨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생리를 뽑으시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대각방적으로 보여요. 저를 자꾸 지켜보는 듯한 느낌. 이제는 진짜 죽음이 가까이 와 있지 않을까. 자다가 갑자기 멍하니 제가 이래 앉아있대요. 집사람이 그러는데 꼭 제 정신을 놓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밥을 먹는데요.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삶아서 눈 감고 먹고는 다음날 일어나면 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일을 좀 많이 뽑았어요. 집에서 벤치로 무식하게 5개 정도 제가 생리를 뽑았어요. 생리를 뽑으셨어요? 생리를 뽑으신 예. 거예요? 술을 드시고 뽑지 않으셨어요? 민정신. 맨정신에. 네. 이상하게 제 이빨인데 왜 그렇게 나무처럼 찝찝한 줄 몰랐어요. 꿈을 꿀 때 보면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 분하고 손님들이 마네킹처럼 표정이 없어요. 그다음 또 어떤 할머니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손을 잡길래 손을 펼치고 왔었지. 만약에 아는 사람 같았으면 같이 가자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미칠 노릇이죠. 원인이 빙의였어요. 그리고 그게 빙의가 그러면은 왜 들리느냐. 근데 우리가 조상 빙의도 있지만 누군지 모르는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가 약하다, 심약하다 이런 표현들도 하지만 그냥 어쩌면 한편으로 귀문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생리빨을 뺀지를 뽑을 정도로 자기 생리를 아주 고통스러워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살해자분이 이제 미스터리 서클 제가 촬영하던 당시에 많은 분의 살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막 생리를 자기가 뽑고 몸부림을 치고 막 자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자해를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이제 솔루션을 진행을 했는데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와이프분도 오셨고 아들도 오셨는데 아드님도 오셨는데 너무나 그냥 평범한 가정이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냥 일상생활. 근데 이 아버지의 내 남편의 그 귀신에 쫓기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가족들이 같이 쫓기는 거죠.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막 자해를 하고 미친 사람 같이 행동을 하고 막 피를 범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 퇴마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진짜 귀신집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귀신집이라고 표현하고 알집이라고 우리들이 퇴마를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몸에 동그란 그 덩어리들이 잡힙니다.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이런 혈자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귀신들이 집을 짓습니다. 몸에다가. 그래서 그 집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망치로 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진 손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데 영상에서도 남아있지만 정말 그냥 손끝을 이렇게 댔어요. 근데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복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주 폐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는 귀신이었는데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 귀신이 쫓아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객기, 걸기, 그냥 뭐 한이 많은 그냥 아무한테나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실갱이를 한참 하면서 그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이제 화전을 치고 청기를 베끼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났는데 그분이 막판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알집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장면을 모두 다 지켜보고 다들 소름 끼쳐 있죠. 근데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냐는 거예요. 기억을 없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 퇴마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그 퇴마 의식을 막 진행을 하면서 그 알집을 귀신집을 찾아내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아드님이 실제로 와 계셨지만 아버지가 불쌍한 거죠. 그리고 막 이 집에 이렇게 가장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집이 편할 수가 없잖아요.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드님의 영상이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화경이. 보자. 또 누가 있으신가? 응? 응? 괜찮아 이제? 예. 예. 제가 왜 이래서. 괜찮아? 예. 잘했어. 아파 안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어때? 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랬는데, 아플 리가 없는데, 진짜, 어때? 모르는 게 지금? 싫었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지? 예. 우리 아들 소란마 아들이 약손이다. 자신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사례자. 우리 가족 보고 살아야지. 생각하셔야 돼. 봐봐.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같이 갈 사람이야.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경화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그래서 아드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너 정신을 차려야 산다. 너 때문에 네 아들이 죽겠다. 하고 손을 잡게 해줬거든요. 그 살해자하고 귀신에 쫓기는 그 살해자하고 그 아드님하고 손을 잡게 해주고 제가 계속 테마의식을 진행시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힘이 가중되더라고요. 자신을 이겨내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퇴마의식을 끝내고 났는데 갑자기 그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떼굴떼굴 하고 막 구르더니 벌떡하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자기 이제 괜찮다고. 이제 퇴마의식을 하고 귀신에 쫓기는 사람을 구했을 때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집 알집이 빠진 자리가 상처처럼 이렇게 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귀신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신령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신령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킬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매일 깨끗이 씻고 매일 햇빛을 보고 나가서 산책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그분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그것만 한다면 너에게 귀신이 다시 안 씌게 해주마. 그래서 그분은 그걸 또 지키셨어요. 그리고 몸도 많이 좋아지셔서 자전거도 타시고 운동도 하실 수 있는 몸이 되셨고 그리고 난 후에 저희 법당에 찾아오셔서 인사하시고 가족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그분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에 쫓기는 삶은 우리가 그냥 흔히 기묘한 이야기에서 듣는 귀신 노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상생활도 아예 안 되는 데다가 나만의 힘듦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이 씌어서 귀신에 쫓겨서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떻게 룰루랄라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족과 그 주변 사람과 같이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가족들이나 되게 아프고 이러면 보통 병원을 찾아봤을 것 같은데. 병원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죠.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그런 상태가 되니까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다 정말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제가 무료로 솔루션을 해드린 거죠. 그럼 그런 귀신에게 쫓기는 사람을 선생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들어오시나요?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어머니랑 같이 찾아왔었어요.
소위 말하는 뭐 틱, 장애 이런 것처럼 돼 어쩌고 돼 어쩌고 이런 행동들을 막 계속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넌 내가 가만히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막 이런 말들을 악담들을 중얼중얼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 정신 들었을 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고 또다시 그런 무슨 행동장애처럼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정신병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신과 의사가 본다면 정신병이니까 정신병원에 가둔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빙의의 증상인지 이의 증상이 정신과의 증상인지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죠. 그럼 보통 귀신이 씌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네. 선생님 말의 결정적인 요소가 딱 있나요? 눈에 보입니다. 귀신이 보여요. 네, 화경으로 귀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대면 자지러집니다. 그냥 이렇게 손을 댈 뿐인데 막 고통스러워하고 노라 그러고 자지러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귀신이라는 게 사실 무서울 수 있잖아요. 무섭죠. 아, 그럼요. 저는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선생님 귀신을 보시면서 귀신을 무서워하시면 아, 그럼요. 이제는 과거처럼 무섭진 않지만 저도 처음에 이제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귀신을 봤거든요. 그때 저 기절했었어요. 처음 귀신을 봤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두통이 너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의자가 이렇게 좀 길다랗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만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 의자에 눈을 감고. 근데 누군가가 저렇게 많이 내려다보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애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나를 쳐다볼 일도 없고 조금 약간 오싹한 기분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눈을 떴더니 딱 똑단발을 한 여자애가 요렇게 팔을 그 의자 앞에다가 대고 저를 요렇게 내려다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 누구야? 제가 이랬어요. 그 교회 안에는 제 친구들하고 저밖에 없는데 모르는 애가 갑자기 있으니까. 경자 저기 있고 명숙이 있고 너 누구지? 하고 딱 그 순간에 그걸 두세 번 반복하는 순간에 아 사람이 아닌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 하고 제가 그대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가서 목사님 불러와가지고 저를 흔들어 깨우고 막 더 그 다음이 더 대박이에요. 목사님 막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시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딱 뜨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 어떻게 귀신을 봤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안수 기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당분간 기도하지 마라. 영이 너무 열려있다. 그냥 피아노 치고 찬송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날이 제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귀신에 잘 쓰이는 사람의 뭐 특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영매의 기질을 갖고 있거나 귀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귀문살도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남으면 그대로 알집이 되고 빙의가 되는 증상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투과해서 지나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몸이 자잘자잘하게 아프고 계속해서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조금 오래 머물러 있으면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런 증상들로 나눠집니다. 이게 그럼 신이 온 것과 귀신이 씌인 것과는 좀 증상이 다른 게 크게 있는 다르죠. 거죠? 신이 왔을 때는 보통 신당에 들어오거나 법당에 들어왔을 때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빙의의 증상인 경우에는 법당에 들어오면 떨기 시작합니다. 신당에 들어오면. 그리고 굉장히 연기를 해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빙의는 절대 정신과에서만 단순하게 약을 먹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인내심이 강하다. 내가 정신력이 강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 배탈약을 먹어야 되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되듯이 전문가인 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